네. 자, 현재 시장 상황 코스피가 조금 더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분석해서 수익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손영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플로우의 3가지 주요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화려하게 좀 귀환을 하고 또 국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 부탁드려요. 네, 무엇보다도 지수라고 적었습니다. 네, 종목이 아니라 지수군요. 자, 팀장님은요? 네, 단기 매매 후 새로운 모멘텀을 찾자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한 줄 평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테슬라가 그래도 뭐 2차 전지 네. 하면은 좀 떠오르는 그런 대표주죠. 대표주이기도 한데 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간에서 11%대 상승을 했고 본장에서는 1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긍정적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테슬라가 시외 상승을 하니까 그 다음날 간 거는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가 가긴 했지만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좀 그렇죠. 움직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지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2% 넘게도 막 상승하다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지만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상승을 했고 네. 여러 섹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해줬거든요.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액면 분할 이후 오늘 상장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네. 기대를 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그러니까 시초가인가요? 시초가는 상당히 뭐 높게 갭이 떠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네, 윗골이 그러다가 달고.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이 액면 분할 이슈는 이미 반영이 좀 되어 있었고 지수가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지수가 밀리니까 또 에코프로도 오늘 가지 못하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지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시총 상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가 내리면 네. 결국엔 시총 상위주들이 좀 뭐 끌어올려주든가 좀 올라주면은 지수에도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네, 지수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내용을 제가 지난 주주총회 어떤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중간 배당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뭔가 좀 모션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좋았으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종목들도 네, 쫙 가야죠. 예, 같이. 종반에서 같이 좀 움직이지 네. 않습니까? 에코프로, 저 다른 종목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 동반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뭐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이 대표주들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많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또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또 포스코나 이런 데 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2차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테슬라처럼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다 알고는 예상을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것이 크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좀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 지난번에 연초부터 이거 다시 진반등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박스권이라고 얘기했고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진반등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네.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박스권 뭐 트레이딩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박스 하단에 사서 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높은 곳에서 사신 분들, 즉 거의 지금 마이너스 평단 30, 40%이신 분들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올라도 지금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잖아요. 네, 올라도 지금 이게 평단까지 올라면 제가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정도 네. 기다리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요 양극재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는 박스권 트레이닝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엔캠을 저 얘기할 때마다 좀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엔캠을 들고 나왔는데 전해질 쪽을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게 MSCI 편입 이슈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예, 그리고 요게 이슈가 있어서 네. 2월, 5월, 8월, 11월 4차례 정기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군요.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 건데 조금 알테오지나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예, 편입 가능 확률이. 하지만
말일까지 해서 임의대로 뽑아가지고 요걸 뽑습니다. 이게 편입될지는. 그래서 15일 날 이제 조정시 적용이 되고 만약에 엔캠이 들어가게 된다면 편입이 된다면 850억 정도의 수급 유입이라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수급 효과가. 그러면 딱 그 이벤트 바로 전까지만 맞아요. 상승세를 좀 노려보자. 네, 이런 그래서 그것 말씀이시죠? 때문에 또 반등 자리이기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은 좀 좋지 못합니다. 근데 네. 개인들이 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도 상당히 좀 끌어올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쵸. 엔캠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래저래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매매 전략으로 박스권 그리고 엔캠에 대한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도 봐야 되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이럴 때일수록 토마토의 박손열, 이 손연호 팀장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책임감을 느끼시나 봐요. 이 스튜디오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차전지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도 뭐 폭발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이제 박스권 내부에 평단가 위치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정말 뭐 90만원 위에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을 한다면, 이분들 조금 복수를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손실폭을 줄이면서 빠져나온 다음에 나중에 눌리면서 다시 복수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거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보통 물어보면 만약에 에코프로 매수 비중이 뭐 5% 10%밖에 안 되시면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께 들어보면 보통 다 40% 50% 이미 보여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맞아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부담이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액면 분할에 따른 이제 상장에 대해서 저렴해 보인 효과는 보통 무상증자 권리락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무상증자 권리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 거래되기 전에 이 섹터가 정말 부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 나머지가 처참하게 밀렸을 때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다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업황도 테슬라가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을 보여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뭐 실적은 그렇다 치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해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이제 오늘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게 추세가 꺾였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번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3, 4개월 동안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바닥 대비 10에서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 3%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최근 3, 4거래 매수했던 걸 그냥 되돌리지 않습니다. 3, 4거래 동안 매수했던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좀 때문에 멀리 봐야 되는군요, 이거는 그러면. 네. 단기적인 차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권리락 이제 재상장 해가지고 상한가 갔으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한 발짝 먼저 업황 개선이 됐었어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2차 전지 빼고 싹 다 죽었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뭐 전쟁이라든가 그랬어야죠.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ASML이나 뭐 TSML 마이크로 호실적 끌어줬고 SK하이닉스가 호실적 끌어줬는데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차익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간 조정을 거의 일주 반 겪었으니까. 예. 그래서 2차 전지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정말 2차 전지가 찐 바닥이다. 오늘 에코프로가 재상장했으니까 상한가 가야 된다. 이 정도 극단적으로 기대감을 계신 분들께는 기대를 못 드리겠지만 예. 2차 전지를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보여신 분들께는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에코프로지만 포스코 그룹주도 봐야 돼요. 저는 2차 전지 완성 셀은 삼성 SDI랑 LG 엔솔,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이 포스코가 재밌는 게 LG 엔솔이 밸류체인이고, 에코프로가 삼성 SDI랑 밸류체인인데 성격은 이래요. LG 엔솔은 정말 퍼포먼스 좋고 실적 변동성이 큰데 삼성 SDI는 고르거든요. 예. 근데 양극재로 넘어오면은 에코프로가 퍼포먼스가 강한데 그만큼 실적 등락폭이 큽니다. 그에 반면 포스코는 실적 등락폭이 덜해요. 그래서 5월 3일에 있을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에코프로는 이제 LG 엔솔처럼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좀 실망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LG 엔솔이 기대감을 못 줬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보다 포스코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가 그렇다고 투자 포인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장기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자회사 상장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인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셀 기업들이나 양극재 기업들 실적 발표 다 하고 2차 전지의 양극재가 정말 실적이 바닥이구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올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일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투심을 개선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시면은 그 이연될 것 같았던 실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포스코가 이제 2차전지 투심 살려주겠죠. 그 다음에 장인하 회장께서 M&A 진행하겠다면서 투심을 더 개선시켜 줄 겁니다. 근데 실적을 확인하려는 투심은 있는 것 같아요. LG엔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변동성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확인되고 변동성 에코프로가 크고 LG엔솔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런 안타까운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정했던 투자는.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 캡9 공장 등 이런 캐파 증설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에코프로를 중장기로 말씀 못 드리냐면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아실 거예요. 아마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몰랐던 분들은 검색해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기업이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소나 리튬 관련 종목입니다. 이게 정말 작년 상반기에 상장 뉴스가 있었어요. 네. 상장 뉴스가 2023년 말에 하겠다까지 있었는데 2023년 3분기에 꺾이니까 쥐등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랑 포스코 1분기 실적 보여주고 투심 개선돼가지고 주가 상승하면은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단 1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네. 일단 재상장 모멘텀 지나갔으니까 이제 제껴두시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2분기, 3분기 실적 트레이딩 보시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규 상장 IPO 뉴스 나올 테니까 그거 영악하게 매매하시고 그 뒤에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귀환을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내용들 곁다리 또 같이 붙여서 봐야 될 또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엮어서 말씀드렸으니까 2차전지 쪽과 관련해서는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락은 하지만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요. 이슈 플로우에서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눈높이가 높아져 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매출, 영업이익 다 긍정적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숫자로 증명한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선의 경쟁 보면서 장비주를 눌림목 공략하자라고 지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비주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숫자로 증명됐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은 뭐 증권사들의 이번 1분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어떤 그 추정치를 계속 상향 조정해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1조 8,551억 정도로 평균이 나왔는데 지금 2조 8천억 나온 겁니다. 1조가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급 주체가 별로입니다. 재료 소멸이에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알죠.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오늘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장 보니까 메타도 어떻습니까? 메타도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전망이 안 좋아서. 예, 좋았는데 2분기 2분기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보다 뭐 6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밖에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이제 차익 매물을 또 엄청나게 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뭐 16%, 1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하이닉스도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강세였다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난 다음에 2분기 실적까지는 공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이제 주가도 좀 높았었는데 조정을 받고 있고. 숨고르기의 그런 개념인가요? 네,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으로 해서도 뭐 이 정도면은 전 추가적으로 다 지난번에 어떤 고점으로 다시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고점에 좀 멀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합니다. 수급이 안 좋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큰데 안 그래도 뭐 미장도 엔비디아가 또 3%대 또 다시 또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전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컨퍼런스 콜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작년에 나왔었는데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좀 볼만한 거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컨퍼런스 콜을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키워드는 하반기예요.
거기 다 있다. 예, 모든 게 다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다 AI 칩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질 것이고. 낸드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있고, 낸드 공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디램 공장으로 좀 전환도 좀 하고, 그래서 디램 관련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R, MUF 방식으로 이제 쓴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좀 다른 방식인데, 네. 그 관련 시그네틱스 오늘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가는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ASML이 지적한 부분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PC나 가정용,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다른 그런 AI 칩 말고 네. 다른 섹터의 부분들의 어떤 그 실적 부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반기에 살아날 경우에 뭐 디램 수요나 여러 가지 메모리 칩의 어떤 수요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하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공급 어떤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물량 다 완판된 거 맞고요. 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 미장부터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조정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해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 2010년대부터 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2번 왔는데 예. 보니까 2년 반, 거의 3년 정도 반도체 사이클은 갑니다.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대표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하기 때문에 보면은 결국 주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거치고 가니까 오히려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SK 관련해서 제가 SK 향 쪽 봤어요.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봤는데 네, 네. 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목표가 상향 그 리포트 나와서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눌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매집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팀장님도 이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슈 플로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다룰 때는 조금 확장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네, 지금 이제 1분밖에 네. 없는데 다음 이슈도 해야 돼요. 반도체는 워낙 또 전문가님 예, 좋아하시고 그렇죠. 2차 전지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두분 다 갑자기 흥분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이제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아쉬워요. 이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컨센서스 계속 높아진 다음에 그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오늘 이제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사유들이 참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메타 실적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지정적 리스크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 관련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게 선반영 된 거냐라고 하기엔 또 SK하이닉스도 사실 일주일 넘게 쉬었거든요. 네. 일주일 넘게 쉰 다음에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음에 강하게 이제 수급 전환까지 나왔어요.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년 영업 이익을 거의 220%를 갱신했지만 SK하이닉스는 뭐 흑자 전환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수급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생각과 실제 움직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 움직임과 내 뷰가 달랐을 때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면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면은 침착하게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침착해져야 된다는 거군요. 침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약손실인데 뭐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지금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비중을 뭐 한 3분의 1에 4분의 1 덜어서 밑에서 다시 채우는 거죠. 아, 예. 전략 매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 만약에 내가 뭐 어제 오르길래 팔았어요. 언제 살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겠지만 네. 엔비디아나 그다음 전방 기업들 뭐 글로벌 IB들 반도체 H병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물론 오늘 사기보다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매매를 못 하신 분들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그치는 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 그다음 61선 닿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요? 관심 종목은 네. 전문가님은 똑같습니다. 아.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 정도 들고 있고요.
이 종목들이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관련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들이랑 다 소송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쌤스랑 소송을 했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소송을 한 끝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HBM 생산하기 위한 장비 기업을 못 구하면 네. SK하이닉스 탄력이 정말 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은 같군요. 자, 마지막 이슈 빨리 좀 다뤄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갑자기 또 고개를 빼끔 내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네, 역시나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 네, 투심 개선의 중요성을 또 확인했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실적과 관련해 좀 자세히 들어보고 종목까지 갈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뭐 2분기 실적이 추정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4% 증가한 778억 원으로 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4배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전 일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이폰 AI 전략이 이제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일정이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 그렇죠. 6월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하반기부터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 어떤 이슈랑 유리 기판 이런 것들, 그다음에 FC, BGA 이런 기판 관련해서 세네요. 이슈가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뭐 근데 LG 이노텍보다는 네. 뭐 관련주인 현우산업 정도 PCB 현우산업. 기판 쪽인데 관련주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리기판 이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순간 설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팀장님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쪽으로 해석하시네요. 네, 1분 30초 아래 마무리하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남이따를 하시지만 네. 저도 진슈진을 하기 때문에 LG이노텍을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이제 재무 가치는 보유할 수 있는 언덕인데 LG이노텍은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업종포가 15, 20이 넘어가는데 LG이노텍은 퍼가 8이었거든요. 안 움직이는데 장사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안 움직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이 미국에서 중국 아이폰 규제할 때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정말 이렇게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을 움직이는 끼는 결국 아이폰에서 나오는구나. 네. 근데 지금 실적 발표하면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팔렸는데 다른 데서 많이 팔렸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움직이는 원동력 중 하나는 이제 강달러의 수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강달러로는 한 5에서 6% 이득을 볼 거다라고 했는데 LG 이노텍은 15% 이상 수익을 봤대요. 이제 영업이익이 21%가 늘었는데 오, 제대로. 그 중에서 환차익이 15% 해주는 거죠. 아, 그랬군요. 보통 우리가 1,300원에서 1,380원 갔으면 6%니까 원래 얘가 1억이 나와야 되는데 더 1억 바꾼 2천 거죠? 나온 이유는 네. 환율 덕분이구나. 근데 이제 1억 5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이 일정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일정이 그래도 세니까 일정이 한 60에서 그다음에 이 환차익이 LG이노텍 실적 잘 나왔는데 환차익이라고 이런 반짝한 투자 인사이트가 40% 줬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LG이노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와이솔 이게 이 기업도 이제 약간 통신 모듈 쪽인데 네. 마이크로소우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모멘텀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솔 그다음에 이제 매매 좀 못하신 분들은 MC넥스나 세경하이테크, 퓨런티어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